자 보자 이거. 최고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네. 차수를 알려줬으면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라는 곳에서 좌극한 값과 함수값,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먼저 받아줄 수 있겠네요. x는 2에서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 다음 2에 대해서 우극한 값은 f2예요. 이게 서로 같아야 연속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f2는 마이너스 2다 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 다음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지? 1대1 대요. 맞아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렇다면 그래프를 좀 다가갑니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이 직선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진 함수 아니겠습니까? 대충? 네. 그럼 2, 몇입니까?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대충 그려줘요. 그 다음 이 오른쪽 부분은 그릴 수 있습니까? 아니 못 그리죠. 근데 위로 볼록한 건 확실해요. 네.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이니까. 그러면 위로 볼록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연속은 되게끔 그리되 얘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지. 이해 갔나? 네.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 이거 이해갔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식으로 어떻게 풀어요? 라는 게 공적 목적이 되겠죠. 자, 잘 보십시오. y는 이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첫 번째 힌트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b입니다. 이 힌트 한 개 겟. 맞지? 네. 그 다음 어떤 힌트를 쓸 거냐면 얘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지. 네. 근데 어디서부터 그릴 수 있대? 2부터 그릴 수 있대. 그러면 2라는 놈은 이 축이라는 방정식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야 돼. 그래야지 이런 모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요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2보다는 뭐하다? 크다. 왼쪽이 있잖아. 네? 축의 방정식도 왼쪽 있잖아. 작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이 축방을 찾으면 x는 2분의 a입니다. 그게 2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a의 범위가 딱 나왔다, 그치? 네. 여기서는 문자 하나로 통일할 기회를 얻은 거지. 네. 근데 누구 문자로 통일하면 되겠어, 이젠? A. 그렇지. a의 범위를 찾았으니까 말입니다. 어때? 이해 갔어? 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니까 이거를 여기 fx식에 대입을 해준다면 fx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2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뭘 찾아줘? 그 3. f3의 최대 찾아줘. f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6. 요 놈의 최대를 찾아주세요. 어디 범위를 이용해서? 요 놈의 범위를 이용해서. 양변에 6만 빼준다라고 하면 요 놈의 값은 f3이었는데 그 놈의 최대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졸라 어렵네요. 이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보성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앉아. 자, 봐봐. 이런 나누기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보면 그냥 요렇게 생긴 함수한테 어디에서? x는 4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따지면 되지. 이 말을 좀 생각했네요. gx는 전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 맞습니까? 전구간 연속 함수 다항 함수잖아. 맞지? 네. 연속성 의심할 필요 없지? 아니냐고. gx는 연속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면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니까 4. x는 4에서 불연속이니까 요 함수는 어디에서만 연속성을 의심하면 된다? x는 4. 4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도전해봐야 될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리미트 x가 4에 대해서 좌극한 f분의 g, 좌극한 값과 4에 대해서 우극한 f분의 g, 그 다음 리미트
F4분의 G4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같은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문제를 일으킬걸요? 잘 보십시오. 4에 대한 좌극한 값 뭐죠? fx는? 그죠? 4에 대한 좌극한 값 4는 뭐고? 16 빼기 32 플러스 18이가 이네요. 2 분의 G2 맞아요? 네. 왜 얘는 G2라고 해도 돼요? 연소함수니까. 연소함수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 문제 없지? 근데요 너희한테 중요한 거 수능 형식이잖아요. 수능 형식으로 나오죠. 분모가 어디로 가요? 우극한 하면 0. 0으로 가지. 맞나? 네. 탈락. 이때부턴 우리가 평상시에 거의 80% 문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얘 따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따로따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알겠니? 이런 문제는 절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맞죠? 어떻게 되냐면 이걸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따로 볼 수가 없다고. 지금 따로따로 본 거 알겠나? 따로따로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얘 따로 볼 수가 없었다고. 따로따로 보다가 여기서 막혔잖아. 못한다고. 분모가 0이 되면 못한다고요. 그러면 같이 하나로 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gx라는 것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고요. 이거 fx분의 이 gx를 구해오십시오. fx분의 gx식을 구해오라고. fx가 4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직접 나눠가지고 x 빼기 4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x 빼기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8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본 게 아닌 같이 합쳐서 본 거라고. 이해가요? 네. 근데 좀 야매스럽게 한다면 얘 분모가 아까 어디로 갔어?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겠어? 0. 0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극한값 존재하니까. 맞지? 여기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는 4보다 클 때 fx의 범위를 가지고 이거를 다 여기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gx 밑에다가. 어때? 이해가? 이해갔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함수한테 가겠습니다. 요 함수한테 좌극한 x는 4에 대해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서로 같아야 연속이겠지? 이해갔나? 그럼 리미트 x는 4에 대해서 우극한 요거 맞아? 네. x 빼기 4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맞니? 그 다음 4에 대해서 좌극한 값은 요게 대해서 4 대입하면 되겠지? 4 대입한다. 4 대입하면 2입니다. 2 분모 2예요. 그 다음 16 플러스 4a 플러스 b 그냥 대입한 이유가 뭐야? 연속. 그냥 대입한 게 뭐야? 여기한테는 그냥 대입한 이유가 뭐야? 4를 그냥 대입한 이유가 뭐야?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이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면 무조건 그 대입이라고.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이가? 존나 돌아서. 맞지?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 0.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0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식을 바라봐야 눈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갔지.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야 되잖아.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 순간 얘가 0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분모가 0으로 갔고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분자 어디로 가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힌트를 쓰는 순간 이 요놈도 뭐가 된다고요? 0. 0이 된다고요. 이거 기출 변형이잖아. 뭘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앉아있냐? 됐어? 됐죠? 그래서 얘도 분모 0으로 갔고 분자 0으로 갔고 그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4에 대해서 우극한 이제 값을 처리하러 가야겠지. x 빼기 4분의 이렇게 풀기가 졸라 오래 걸리네. x 요 자리에 뭐를 넣어요?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을 넣죠. 왜? 분자의 인수 뭐 찾아줘야 돼요?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 찾아줘야 되잖아.
인수분해하면 이겁니다. 이거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약분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뭐가 돼요? a 플러스 8이 되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 찾아주세요. 0 0. a는 뭐다? 마이너스 8 어렵네요. 됐죠? 이거 봅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까지 한번 듣고 하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일단 함수값 두 개가 빼져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함수값 두 개가 빼져 있어. 그럼 너희는 하고 싶은 짓거리는 뭐냐? 분모의 빨리 모양을 만들어줘. y의 좌표 함수값이랑 해서 y값이잖아. y값 두 개가 빼져 있다니까? 그럼 x값도 빨리 빼줘야 돼. 그게 맞는 거. 기울기를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는 f2 빼기 f-1이잖아요.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돼요? 2 빼기 빼기 1 빼기 1. 즉 3이라는 게 분모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양변에다가 3을 나눠줘요. 그러면 요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요거는 두 점 사이 기울기 맞나? 네. 제발 리미트 없으니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랑 헷갈리지 마. 이건 단순히 두 점 사이 기울기 혹은 평균 변화율 아닙니까? 맞나?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뭐가 존재해줘? F'C가 존재해줘. 이거 뭐야? 평균? 평균값 정리잖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뭐가 존재합니까? 먼저 뭐가 존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럼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값 정리는 어떤 함수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면 돼요. 정석으로 쓰면 길지만 딱 한마디면 돼요. 실전에서는 미분 가능하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한테만 평균값 정리는 만족돼요. 즉 얘가 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원하는 발상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주어진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찾아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가 되는 함수면 다 존재해요. 무조건 존재한다. 그게 정리 아이가. 평균값 정리 아이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지? 근데 존재를 무조건 하는 함수는 평균값 정리로 만족하는 함수고 평균값 정리가 만족하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정말 유치하려면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C값이 존재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내는 선생님이 있으면 패야죠. 진짜 패야죠. 아니 진짜 그게 의도가 아니니까 그냥 이건 거의 함정을 그냥 미친듯이 파놓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는 사실 안 나오겠죠. 수능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당연하게 쓰게끔 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발상을 좀 생각하라는 거야. 됐나요? 됐나? 네. 이해 갔지? 평균값 미분이 가능한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